로봇이 법인격, 사람과 같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냐.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뭔가 좀 불거진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만든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 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어떻게 책임 분배를 할 건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인공지능 세탁기가 나왔었어요. 라떼는 마리아인데.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법률 이슈를 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변호사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새롭고 정돈된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아마 화면에는 안 나갈 텐데 지금 오프닝을 3개째 따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말을 띈 거였어요. 방금이. 그렇죠? 그렇죠. 오래 저는 계속 기다리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실수를 계속 하는 바람에. 오늘도 저희 좀 핫한 이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좀 미래 시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 많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호기심도 있기도 하고, 그냥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에 계속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걸 그렇죠. 보다 보니까 야, 이 다음 뭘까? 이 다음 뭘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래 가지고 진짜 인간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지. 그렇죠. 두려움도 네. 있고.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바른 현실을 딛고 있지만 이 머리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준비했어요. 제가 멘트 준비했어요. 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 네, 주세요. 그래서 미래 시대에 참 관심이 많고요. 뭐 저도 역시 이제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업들과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과 호흡을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늘 미래에 대한 그림,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미래 시대에 관심 뭐 아주 많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주제들이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이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진짜 5차 산업혁명, 뭐 6차 산업혁명 가면서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뭐 계속 기대감이 있죠. 실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하에서 사업들을 그렇죠. 많이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죠. 아니 5차, 6차 얘기하셨는데 그때쯤 저희는 뭐 하고 있을지 살아 있겠죠? 살아 있겠죠. 살아 있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AI가 아닐까 싶어요. 조류독감 아니고요. 인공지능인데 두 분은 혹시 AI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류독감 이건 뭐 몇 년생입니까 지금? 이런 아재 개그를 지금 저는 너무 두 좋은데 분 맞춤으로.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박서연 아나운서 뭐 AI 설 이런 것도 지금 퍼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하죠. 조류독감이 웬 말입니까? 아무튼 인공지능 뭐 너무 관심 많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뭐 섬뜩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굉장히 이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죠. 오늘 혹시 주제가 인공지능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감각까지 물오르신. 저희가 이번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이제 작년 초에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팬데믹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예측했을 거냐. 뭐 국제기구인 WHO도 아니고 뭐 미국의 뭐 질병관리청 같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블루닷이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의 인공지능 회사가 예를 들어서 병원의 정보 그리고 이제 동물들, 가축들 정보, 뭐 항공 정보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예측해낸 곳이 이제 이 AI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AI 기술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고 뭐 국가기관도 이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AI 팬데믹에까지 연결이 좀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것들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알파고라든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도 이미 AI가 많이 쓰이고 있죠. IBM 왓슨은 물론 살짝 지금 실패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를 하나 만들었죠. IBM 왓슨,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생활에 쓰이고 있고요.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인공지능 세탁기가 나왔었어요. 라떼는 마리아인데. 이 최 대표님하고는 저희하고 세대가 조금 달라가지고. 80년대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쓰였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 꿈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술이었고 그게 예전에는 약간 흉내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굉장히 고도화된 수준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게 네. 1940년대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오래됐어요? 예, 아주 오래됐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 이런 얘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하여튼 시작은 그렇게 19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이거 아직은 아니다. 또 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호황기라 그럴까요? 이걸 맞이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서비스, 예상되는 미래가 그려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난제들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부분 좀 현실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대표적인 사례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제일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좋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에도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편리한 점도 많기는 하지만 논란이 되는 지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이런 거죠. 테슬라가 사고를 냈을 때 그러니까요.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 저는 이제 테슬라를 믿고 이제 주행을 전혀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다가 어디 부딪혔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차량의 소유주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을 만든 테슬라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 중에서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또 그 회사가 또 책임져야 되는 건지.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로봇이 법인격, 사람과 같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럼 만약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뭔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테슬라 하나도 사실 하나의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되게 복잡하네요. 예,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런 논란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차에 있기는 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야 할지. 테슬라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직 안 사고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보험사에게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건 결국은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제대로 열리려면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아마 열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뭘까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차라고 치면은 이제 기차가 라인을 가다가 이제 한쪽으로 비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선이라기보다는 기차 이제 라인이 갈라질 때. 네네. 자, 제가 이제 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한 사람이 죽게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 사람이 죽는 상황이다. 근데 나는 이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 한 사람이 죽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얘기가 그러면 좀 달라질 또 것 달라지죠. 같네요.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는 단순히 정답을 이렇다 저렇다 내리기 힘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또 인공지능이 사전에 이제 뭔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교육될 거냐, 트레이닝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죠.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런 판단을 AI가 정말 잘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AI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인 기준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많죠. 근데 참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 네, 네. 그런 기준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경우 지금 기차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의 경우도 이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학회에서 실제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선 왕복 2차선인데 상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고 근데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럼 이 차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일로 가면 차랑 부딪히고 그대로 가면 사람을 치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낭떠러지 내가 죽는. 과연 이런 경우에 자율주행차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못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이슈는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철학적이고 또 윤리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배경이 되는 논의들 뭐 철학적인 논의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논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돼야 조금 더 건강한 인공지능의 세상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실제로 자동차가 그냥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AI의 문제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건 저희가 이후에도 이제 다룰 얘기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게 또 진짜 맞는 거냐 아니면 정말 윤리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AI에게 심어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그럼 저희가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서 그림, 예술 쪽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요. 작년에 S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세기의 대결, 인간 대 AI, AI 대 인간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죠. 여기에서 김범수 씨의 노래인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좋죠. 이미 1996년에 사망을 하셨던 김광석 씨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활해서 부르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만큼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는 이제 목소리 하나만 따서도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 된 것이고요. 또 작곡 분야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린 서던이라고 하는 뮤지션은 AI 작곡가인 엠퍼라는 작곡가가 AI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앨범을 데뷔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또 AI 화가 미술 쪽에서도 보면 이매진 AI 그리고 인간 화가 두민이라는 화가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또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었고 또 중국에서는 AI 작가 소설도 씁니다. 그래서 햇빛은 유리창을 잃고라는 시집이네요. 소설은 아니고 시집을 발표하게 됐었고 또 일본에서는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제목의 AI가 쓴 단편 소설이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주최하는 SF 문학상에 출품을 했는데 심지어 1차 심사에 통과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술 창작 영역에서 AI가 굉장히 이미
아주 활발하고 수준 높은 이야. 그런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일단은 미술 또 예술 분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훨씬 많은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한 가지 사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 다 좋아요. 뭐 AI 로봇이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점은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뭔가 좀 불거진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사실은 논란 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중국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AI가 뭔가 창작을 했을 때 그 권리가 AI한테 갈 거냐, 아니면 AI를 활용한 사람한테 갈 거냐, 아니면 AI를 개발한 사람한테 갈 거냐. 이 이제 어렵다. 전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그 케이스에서는 이 중국 법원이 만약에 저작권이 AI한테 귀속되려면 사람의 관여가 전혀 없이 AI가 알아서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의 뭔가 기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업이 이제 저작권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논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람의 뭔가 이제 창조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건데 AI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결국 AI가 사람과 같은 그런 이제 지위, 법적 지위를 가져야 사실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논란이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AI 저작권이 혹시나 인정이 안 된다라고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떤 뭐 역사적인 일이고 뭐 상징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사실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유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영리 활동을 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권리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고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권리 관계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작권자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면 내가 그걸 썼을 때 누가 권리 주장할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에서 쓰기에는 너무 이제 권리 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사례를 중심으로 AI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책임 소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이루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좀 소개를 해볼까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내 첫 AI 친구인가요? 그런 그쵸.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맞아요.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 3주 정도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 이제 발단이 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루다가 하는 답변 내용이 좀 이상하다, 편향적이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보면은 노약자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걸 쳐보면은 나 그거 혐오스러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다든지 또 뭐 성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학습을 시킨 내용이 결국 기존의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그 대화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 이거 적법하게 취득해서 사용한 거 맞아? 뭐 이런 이제 개인정보의 취득, 활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편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업계에 뭐 큰 파장이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고민해 보게 만든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스타트업을 뭐 창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기술적 진보는 꽤 의미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게 진짜 거의 실제 사람이랑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엄청나게 진보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그 대화하는 대화창을 이렇게 옆에서 힐끔 보던 제 와이프가
이 여자 누구냐고. 진짜 예,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놀리려고 한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는 여자야. 막 이렇게. 근데 진짜 믿는 거예요. 예, 진짜 믿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기술적 진보가 높았었고, 실제로 구글이 제안하는 오픈 도메인의 대화 기술 성능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SSA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이루다는 실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대화 기술 성능 평가 지표라는 거를 측정하면 사람이 100%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해도? 네, 사람이 해도 86%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100%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86%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루다가 78%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였어요. 그러네요.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사람 수준 대비 약 10% 정도 딸리는 느낌인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거의 10개의 질문이 있으면 정말 한두 개 정도 약간 엉뚱한 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진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AI의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가치를 준다 하더라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도 의미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실제로도 미국에서 이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 뭐가 적정한 형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AI가 사용된 프로그램들을 법원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형량, 또 백인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형량,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학습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에 그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결과의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네요. 그것도 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AI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AI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이게 좀 어떻게 다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법제가 더 정교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종의 이제 AI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나의 제품이고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제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뭔가 물건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그런 논리의 기조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만든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 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어떻게 책임 분배를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책임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결국 보험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손해 구제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보험이 설계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많은 그 논의들이 사실은 만든 사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루다 케이스가 우리 사회에 남겼던 굉장히 큰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사용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루다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초반에 일부 사용자들이 이 성적인 대화, 성적인 농담을 일부러 막 계속 걸어서 학습을 시켰던 그런 사례를 남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그 함수라고 표현하자면 그건 블랙박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만드는 사람이 사전에 학습했던 데이터의 퀄리티뿐만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위 말해서 진짜 이 표현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I의 윤리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만든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다뤄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AI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땐 기술적 진보가 너무너무 눈에 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좀 나눠볼수록 무거운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AI를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면서
singularity라는 오,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점. 특이점,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AI가 이제 사람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제 성장하는 시점인데, 그거를 초창기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2045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년 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발전 속도에 의하면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같다라고 해요.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5글자 정리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예, 저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예. 그러니까 AI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AI를 왜 개발하고 왜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또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적절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은 합의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를 위한 좋은 말씀. 인류를 위한이 낫겠네요. 그게 더 사람을 좋네요. 위한 거다. 바꾸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그렇죠. 좋습니다. 그게 그 말이니까 결국. 네. 최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비슷한 각이긴 한데 시대의 거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AI라는 거는 뭐 마치 이제 어린아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른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AI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란 표현이 좀 그렇죠. 이 시대를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혐오, 뭐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더욱더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AI가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